앞에서들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또 시간을 너무 또 짧게 남겨주셔서 과연 제가 시간을 다 쓰면 어떡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안 뺏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 건 좀 늘 좀 하던 인호 교수님도 뭐 10년 얘기하셨지만 저도 늘 얘기하던 걸 좀 먼저 시작을 하면서 같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인터넷진흥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 우리가 시작이 되고 사실 많은 걸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보면요. 1980년도서부터 사실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80년도 초반에 이제 TCP/IP에 대한 기술적 완성이 이루어지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TCP/IP 발표 기반 위에 월드 와이드 웹이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그 미래를 만들어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상하지 못한 기술이 지금 오늘날 2025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엄청난 게 변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좀 보면요. 하나는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래와 관계, 커뮤니케이션 스페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뭐 우리나라 걸로 얘기하면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거래와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실제로 거래를 행하는 것이 전부 거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통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통신으로 말씀하셔도 좋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신으로 하는 건 과거의 기술을 좀 대치한 거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 세상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가게에 가지 않고 포스기계 같은 걸 쓰지 않고 거래를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거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역시 인터넷진흥원에서 다루고 있고 미래의 거래 시스템 또한 어쩌면 인터넷 그건 뭐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래 결과가 되는 것은 우리 물리적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두 세계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고요. 그러한 그것을 뭐 미래학자라든가 소설가들은 계속 꿈을 꿔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고 그러지만 사실 메타버스는요 90년대 말에 이미 나왔습니다. 95년대에 나온 단어고요. 98년 지금 뭐 이 98년에 나왔던 1980년대 후반이죠. 후반에 나왔던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뭐 나중에는 뭐 버추얼 리얼리티,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뭐 이러한 단어들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우리 생활을 지금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었던 팀 버너스-리드 세만틱 웹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했었고요. 아까 인호 교수님도 살짝 좀 늘 주장하시던 그 한 단어 인호 이렇게 쓰신 단어를 말씀 안 하셨는데 웹 3.0 이런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RWA 같은 얘기가 존재하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인터넷이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그 그림 속에서의 블록체인을 봐야만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뭐라 그래도 방금 본 페이지에서 AI가 빠져 있었죠. 사실 저 페이지를 만들 때 상당히 오래전에 생각했던 건데 요즘은 완전히 AI가 뒤덮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AI가 뭔가요? AI는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좀 대행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었고요. 우리를 닮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믹이냐 페이크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동안은 우리가 좀 못할 때는 인간이랑 좀 똑같아져라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요즘에 인간을 살짝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얘가 우리 속이면 어떡하지? 이런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I는 계속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나요? 인간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 에이전트 형태로 살아야겠죠. 요즘 에이전트가 많이 뜹니다만은 실제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팀 버너스리가 90년대에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들어가야 참된 미래 인터넷이 구현된다는 그런 얘기가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93년 정도에 91년인가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KT에서 계속 작업을 좀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미래 사회를 꿈꾼 것이나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미래 사회를 꿈꾸는 것은 항상 목표가 같아서 그런지 인간은 좀 쉬면서 놀면서 알아서 좀 해주는 그런 걸 꿈을 꾸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공지능 비서가 항상 나타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현실이 지금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부작용이 어디서 유래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시면요. 첫 번째,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요. 정보 공급 자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상영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비싼 거 사온다고. 비싼 거 사올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즉 인공지능 시스템이 AI의 세상이 우리 세상을 바꿔줄더라도 첫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주 믿을 만한 정보들이 다녀야 됩니다. 믿을 만한 정보가 없이 인공지능을 쓸 수가 없죠. 또 이 에이전트가 할 것은 우리 생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전문가, 아까 하루 종일 틀어놓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인공지능을 쓰겠지만 그 인공지능들이 과연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그 결과를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동차 쪽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요. 아마 요즘에 차 사서 이렇게 운전해 보신 분들 드라이브 하다 보면 야, 이거 정말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구나. 자동차가 핸들에 손가락만 대주면 알아서 쫙 날 데리고 가는구나. 속도가 느려지면 줄여주고. 그렇죠? 그 자율주행 우리가 레벨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율주행 레벨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왜? 기술이 모자라서인가요? 아닙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한 것이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회사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현대, 도요타 이런 회사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책임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한 데이터 기록이 있어야겠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통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기술들을 아직 우리가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점점 사람들은 AI를 발전시켜서 AI 그리고 난리지 업무 지식이나 우리 김 대리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김 대리가 하던 업무의 지식을 그대로 회사에 남기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확실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은 좀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돈을 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 형태가 전부 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서비스 비용 지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에이전트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 모델을 자체를 사고 팔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훈련 데이터의 보장, 모델의 보장, 결과의 보장들이 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는가요? 글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블록체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난 것은 바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죠. 그동안은 계속 올라줬습니다. 계속 가치가 올랐어요. 영원히 가치가 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오르지 않으면 언젠가 멈춘다는 것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한 현상을 살짝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걸 만들 때는 제가 트럼프 이전이었는데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굉장히 엄청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발행할 가치, 총량이 2100만 개를 채우고 났을 때 그러면 어떡할 거지? 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태까지 POW로 지불해 줬는데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 만들면 누가 네트워크 사용 비용을 지불하죠? 마치 우리 금융 시스템을 돌리던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불했는데 블록체인 쓰면 그런 거 안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다 생성돼서 POW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니까 찬물을 꼈는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40년경에 완료가 되는 건데요. 그 시점쯤 되면 뭐 퀀텀 컴퓨팅 갖고 뭐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썼었던 방식에서 실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우리 고래들의 비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궁금한 건데요. 오늘 저 짧은 시간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한 거는 블록체인과 금융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 속에서 블록체인이 먼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우리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였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만 최초의 금융은 그냥 대출 요거가 이제 중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뭐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은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나온 산물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노 교수님이랑도 조금 일치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본의 그러니까 우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새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것들이 앞으로 발전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계속 발전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블록체인 뭐 기술 다 나온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의미하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쿠팡을 몰랐습니다. 인터넷이 뭐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또 인터넷이 있는 세상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을 하기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까요? 쿠팡이 나올까요?
대한 질문을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찾아보면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크립토 이코노미에 대한 정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서 지금 크립토 이코노미가 바라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이코노미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해주고 있죠. 거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치하는 대치품을 만들고 싶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금융 제재 규제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시점에 있냐면요. 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가상자산을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통용수단, 미디어로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겨우 거기까지 받은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같이들 생각해야 될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필요할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립토 이코노미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거기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걸 좀 투자하고 규제 같은 거 잘 이용해가지고 만들면 크립토 이코노미는 어떻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에코시스템이 미래를 만들지 않을까? 아까 여기 DAO 요 부분을 우리 인호 교수님이 조금 좀 얘기하셨는데요.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호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걸로 대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크립토 이코노미는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호 교수님 발표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디지털 서티피케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염홍윤 교수님이 표준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표준으로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현실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거를 써먹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신분 증명 방식이 이번 기술로 대체되는 것이다. DID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오히려 불편한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충분히 플라스틱 카드로 신원증명을 잘하고 있고요. 여권이라는 시스템으로 우리 신원증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바꿔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바꿨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편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단지 또 하나의 수단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들 생활을 바꾸려면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한 서비스들을 개발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 만나서 인터넷 기술에 마구 부어 넣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기록도 전부 행정망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돈 부어서 넣었죠. 지금 우리가 쓰는 편리성은 다 그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DID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요, 이걸 써서 편리한 생활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도 풀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DID나 NFT 같은 디지털 서티피케이션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질 내용은요, 트레이서블, 시큐어, 트러스티드 인포메이션, 레코드 이런 것들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추적 관리, 이력 관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은 DID나 NFT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추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죠? 아까 모두에 우리
갑자기 이제 우리 이상영 IT 수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거든요. 음성 데이터 또 영상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이 통해서 인공지능이 움직이는데 그러한 기록들에 대한 주인 어디서 출발해서 믿을 만한 데이터로 됐는가 남한테 주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트레이서블한 그리고 시큐어, 트러스티드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서티피케이션 기술과 트레이서블, 시큐어, 트러스티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만들어질 서비스들이죠. 자, 한번 보시면요. 이력 추적 서비스를 먼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류, 문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집문서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디지털 기술로 바뀌고 확실한 DID 기술로 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익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집주인의 신원을 추적해서 그가 저질렀던 일이나 그의 금융 상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로 날리지 기술을 이용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돌려줄 만한 내 전세금 돌려줄 만한 보증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범위에 대한 재산 범위에 대한 걸 찾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산 물건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내가 물건을 내놓으면 아 이게 진짜구나를 알 수 있고 또 언제나 내가 필요한 망에 연결을 해서 정보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제조 방식을 통해서 유통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뭐 디지털 자산에 관한 것이나 DPP 아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패스포트 생산지에 대한 증명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치 때문에 김치 생산지 증명 때문에 아주 좀 먹거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뭐 중국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그건 빨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IRC 이거는 이제 전력 생산에 관한 문제죠. 얼마나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신분 자격 권한 활용 서비스들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재밌는 서비스를 제가 좀 만났었는데요. 어떤 서비스냐면 여러분들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활동들 하시죠. 그럼 친구들이 막 이제 글 남기면 그 글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 정도뿐만 아니라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좀 해서 보낼 필요성이 있잖아요. 내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요.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만드셨더라고요. 프로파일 형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SNS 서비스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뭐 트위터 지금은 X죠. X에 기사 탁 올라왔어. 내 친구들이 딱 올렸어요. 그러면 내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응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한 서비스인데요. 굉장히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인기는 반응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응을 아주 커스터마이즈해서 보내는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겠습니까? 뭐 사이버, 헬스 동호회, 이런 동호회 서비스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확실한 신원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가상 시공간 서비스, 소셜 관리 서비스 제가 방금 예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 개설들이 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좀 시간이 제가 이제 한 30분 안에 끝을 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면서 저는 이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인력 양성과 새로 길어온 변화에 사회 교양 교육 필요. 아까 우리 이상영 대표, IT 수석님이 말씀을 하실 때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AI들을 쓸 수 있는 경험이나 그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실제로 AI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가 블록체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으로 이름을 바꿔도 좋고요.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시점에 좀 있느냐면요. 저는 다른 것도 이제 뭐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지 할 건 없고요. 오늘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낼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에 필요한 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구체적인 것이 우리한테 지금 있느냐, 방향성만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맞춰서 나간다면 우리는 좋은 미래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것은 뭐 이제 여기서 좀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저 식사 시간 더 뺐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